네, 전참투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린이가 한 달간 고수들의 참견을 받으면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죠. 오늘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소 주린이의 포트 볼게요. 네, 어제 새로 담았었던 종목이죠. 오늘 아침에 들어간 P&H테크가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플러스 11.11% 상승 보이고 있고요. 대동도 오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플러스 11%대 보이면서 수익률 보는 중이네요. 다음은 우리 민준주린이의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주린이 포트 중에서도 LG에너텍이 오늘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수익률 13%대 보이고 있고요. 엔스소프트도 여전히 잘 가고 있네요. 플러스 6%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주린이의 수익률은 어떻게 됐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소 주린이 어제 채팅창에서 30% 금방 갈 거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 40%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민준 주린이도 오늘 20%를 넘는 22.16% 수익률 보이고 있네요. 둘의 차이점은 18.79%입니다. 민준 주린이 더 힘내세요. 네, 다음은 우리 매니저들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성대님이죠. 황대현 매니저의 포트인데요. LG이노텍, P&H테크 두 종목 모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수익률 축하드리고요. LG이노텍 목표가를 상향한다고 합니다. 39만 5천 원이고요. 지지라인 36만 3천 원에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알 목표가를 터치한 건 아니지만 수익률 굉장히 크게 보고 계십니다. 12,9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한다고 하셨고요. 지지라인 또한 11,100원으로 수정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태규 고수의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오늘 목표가를 달성했죠. 플러스 11.57% 수익률을 보시면서 그대로 익절하신다고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잘 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다음은 우리 박수범 고수의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빨갛게 켜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수정하실지 오늘 전참투에서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매니저님들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황대현 고수님이 57.9%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구성대입니다. 1위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고광현 고수님 47.88%, 3위는 박수범 고수님, 4위는 황태규 고수님입니다. 다음은 종목별 순위도 보도록 할게요. 1위는 여전히 맥스트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황태규 고수님의 비트나인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브 컴퍼니 자리하고 있네요. 네, 오늘도 힘차게 불금 전참투로 태워보겠습니다. 전참투 출발합니다. 한 걸음 따라가면 두 걸음 멀리 돌아가는 8주차 주린이한테 호되게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익률 끌어올리게 해줄 두 분, 대단한 두 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황태규 고수님, 그리고 박성원 매니저님, 박성원 고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야, 뭐 장중에 또 데뷔도 했잖아요. 장중 방송. 아, 네, 오늘 야. 제가 땜빵을 했어요. 박수범 고수님. 그래요? 저 오늘 점심에 땜빵 하고 왔습니다. 뭐였죠? 그 신중호의 투자 리프레시라고. 그거 또 땜빵을 또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장중 데뷔전 네, 또 오늘, 치렀어요. 네, 데뷔를 또 치르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주린이 8주차라는 거는 좀 약간 너무 치트키 아닙니까?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매니저님 바꿀까요? 예, 예. 제가 8주차로?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수모를 또 나가네요. 어머니께 혼난대요. 어머니께 저희를 지고 혼나요. 있다고. 아버님한테 안 혼나신 게 다행이에요. 네. 뭐 8년 됐는데 8주차한테 지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난 상황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저희 근데 8하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8주차, 8주차, 어제는 8% 차이, 오늘 18% 차이. 8하고 뭐가 있나 보네요. 욕은 8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네. 나중에 이제 뭐 8% 차이로 제가 이길 거니까 그렇게 8이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예. 네, 심리를 조금 안정을 시켜주시고요. 정확하게 제가 3월 28일에 역전해 드릴게요. 네. 네.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걸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요? 5시간 전에 속보가 하나 떴어요. 뭐죠? 러시아가 미사일을 쐈다고. 네, 이거 과연 우리 주말에 또 어떻게 돼야 될지, 전략을 어떻게 또 세워봐야 될지 어떤 분께 여쭤보면 좋을까요? 요거 변수가 될 것이냐? 네. 일단 뭐 변수가 된다 안 된다 일단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세요? 안 된다라고 안 생각해요. 된다. 박수호 매니저님은 된다 안 된다? 어떤 미사일이죠? 아니 미사일도 대타 중요하가지고. 오늘 대타 오셨다고 또 네. 그냥 편안하게 에이스 침대 느낌으로 오신 거죠? 아니 오늘 또 정보 안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누워 있다 가시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미사일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사일은 원래 쐈었어요.
그게 원래 쐈는데 근데 원래는 뭐 네. 흐름이 좋았다가 갑자기 네. 또 네. 미사일을 쏜 거잖아요, 오늘. 원래 근데 5시간 전에. 미사일 쏠 때 제가 속도 봤을 때 항상 매일 나요. 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네, 매일, 네, 네. 매일 쏘지 않나요? 매일 쏴요. 네. 근데 뭐 그럼- 5시에 미사일 5시간 쐈다 해서 전에. 네, 5시간 전에 알겠습니다. 그래요? 미사일 쏜 거는 저희가 너무 웃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뉴스가 일단 박수호 매니저님은 뭐 어쨌든 체크가 안 된 거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은 상황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뭐 핵미사일만 아니라면 뭐 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리스크는 이미 벌써 반영됐다. 황태규 매니저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도 뭐 협상 손 잡았다 떼고 또 때리고 손 잡았다 또 때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꼼짝 안 하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는 상쇄된 느낌이라고 보이고요.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악재보다는 호재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이 타이밍에는 조금 더 많다라는 입장에서 크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핵미사일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정확하게 영토를 장악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이 부분이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 미사일 폭격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뭐 그렇게 큰 지금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저 벌벌 안 떨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벌벌 떠세요. 에어컨 트시고 그 아, 앞에서 싫어요. 트시면 돼. 수족냉증 있어서 벌벌. 싫습니다. 근데 일단은 미국 선물은 좀 떨어지네요. 그거는 좀 예의주시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7%가량 떨어지는데 뭐 요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스톡스 600, 유럽 지수도 0.5%가량 일단은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 주말 괜찮아요? 네, 어느 정도 대답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핵미사일만 아니면 괜찮다. 박수호 매니저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전참투가 사실 시간이 없어요. 속성으로 해야 돼서 맞아요. 25분에 끝내야 돼요. 네. 그래서 후딱 그럼 가보겠습니다. 우리 민준주린이 포트 점검할 무언가가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럼 있는 건 아니고 1분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제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편입했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13%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을 했고 황대현 매니저님은 요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올렸습니다. 그럼 저도 올리겠습니다. 오. 목표가 황대현 매니저님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붙었어요. 불 붙었어요.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그리고 아까 저희가 구해줘 다음 주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빼니까 K카가 오늘 20% 급등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도 아니고 20%를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마음이 매우 아파요. 자, 그 정도로만 하면 되고 롯데관광개발은 마이너스 2.9%. 이거 괜찮아요. 그대로 들고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예. 바로 제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저는 오늘 두 종목이 목표가를 달성했죠. 우리 대동 황태규 고수님의 종목입니다. 멀어서 하이파이브가 안 되네요. 예, 우리 대동으로 대동단계를 외쳤었는데. 오. 그렇죠. 농슬라 대동 네네.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음. 저도 황태규 교수님 따라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로 하이파이브 한번 하세요. 블루투스로. 어떻게? 띠디디디. 예. 근데 제가 인터파크를 어제 박수봉 고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 마이너스 6% 이런 보이고 게 있어요. 아쉬워. 박수봉 네. 고수님, 저 네. 머리 꽁 한 대 때려주시죠. 그럼 진짜 때려요. 지금 기분 안 좋아요. 금요일 날 불려 나와서 아니. 조심해요. 그렇지 않고요. 네. 예. 아니 뭐 어차피 뭐 시장에서 뭐 종목들이라는 건 뭐 각자의 의견이 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편입한 이유도 있으시니까 네. 그 부분 좀 존중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황태규 고수님, 네. 인터파크 어제 박수봉 고수님은 빼라라고 하셨는데 자. 고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고민할 거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네. 예. 이따가 갑자기 잠시 후에- 믿음이 확 가는데요? 이따가 언제 설명 끝나고? 아니 이거 우리 이제 종목 포트 얘기하면서 지금 지금 종목부터 제 인터파크. 꼭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해주세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차트? 예, 한번 차트 한번 볼까? 띄워주시고 인터파크를 결국은 빼야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죠. 킵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물론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빼는 게 나을 수 있는데 예. 네. 이제 뭐 그 포지션이 아니고 뭐 한 달 정도 보시는 사람은 좀 다른 포지션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미 흐름은 돌아간 흐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흐름은 돌려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물량 한번 잡아주고 이제 뒤로 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을 때가 여기였는데 그 다음날 갭이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갭의 기준으로 지금 시초가에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네. 실질적으로 이 갭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다 잡고 한 번에 뛰어넘은 갭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내리꽂는 게 의도적인 페이크 음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살짝 돌리더라도 여기까지는 최대한 돌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바로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포지션에 맞춰서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택됐나 고수님 또? 종목이라서 좋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떨어진 이유가 리오프닝에 대한 뭐 관심도가 떨어진 거 이외에도 떨어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밀었어요. 네, 그런 거예요. 버릴 거면 저한테 버려요. 아, 이러면 또 제가 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심리 싸움을 하시네요. 옆에서 제가 요거를 잘 텁니다. 옆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뽀뽀질을 잘해요. 제가 고민을 좀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의견을 주시면 네, 감사할 시청자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민수 네. 아나운서가 결정하는데 저한테 버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버려달라고 올려주세요. 아니요, 정확히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또 저희가 쇼핑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쇼핑할 종목이 있을지, 그리고 과연 우리 박수범 고수님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개해주세요. 자, 종목은 역시 왜 나오신 건데요? 누워 계세요. 왜 엎드려 계세요 이렇게? 아니. 지금 저도 네.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네,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어제도 그냥 편입 안 지나가고. 했어요. 네. 지나가고 응. 오늘도 어떻게 할 거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진정성을 위해서 오늘 고민한 종목 한 종목이 있다면 네. 오늘 고민한 종목이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 바로 안 떠올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네. 거짓말. 아니, 편히 쉬다 가세요. 아니. 네. 저희가 대실비는 안 아닙니다. 받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편히 쉬다 지금 가세요.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네. 다들 이제 주가가 지금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죄송합니다. 거짓말하셔서. 제가 전곡을 강철검으로 전곡을 찔러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이 베스트다. 웃음을 터지셨으니까 코인테크 먼저 가야겠어요. 지금 전곡 찔려서 지금 명치가 아프세요. 네. 그래서 예, 그 명존세 지금 당하셨으니까 이 코인테크 먼저 보죠. 코인테크는 제가 아까 그 구해조에서도 2차 전지 얘기를 했는데 전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코인테크를 먼저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네. 그것밖에 없으니까 저는 들어보고 싶어요. 코인테크 네. 가보죠. 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코인테크 LFP, 2차 전지 LFP 배터리고요.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작년 4분기 매출액 및 뭐 영업이익이 굉장한 또 급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수주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저평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동종업계 퍼가 22.1배인데 이거는 이제 퍼 주가 수익 비율이 16.4배다라고 해서 현저한 저평가다라고 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잠정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4.8% 상승, 영업이익이 958.6% 증가한 그런 실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그 주 거래처가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대기업들 상대로 주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신규 공장까지 증설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이번에 오늘 그 종가가 3250원입니다. 3250원인데 약간은 의미 있는 캔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름대를 돌려내서 상방으로 틀어내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의 수익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들고 나오겠습니다. 2차 전지 요즘에 말이 굉장히 많고 저희 앞에 구해줘 다음 주에서도 2차 전지 무조건 가지고 가라라고 했잖아요. 2차 전지 지금 욕심내시는 거 아니죠? 욕심내고 있는데요. 저도 욕심내고 있는데. 아, 그래요? 가위바위보 해야겠는데요. 왜냐면 안 되겠는데요? 제가 포트 더 많이 비워져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수익률 또 1등이니까 이런 거 양보해줘야죠. 코인테크로 제가 20%빡 올려가지고 제가 딱 따라잡으면. 원래 물 들어올 때 너무 빨리빨리 저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네. 가위바위보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저는 또 포트가 이제 어느 정도는 몇 개 좀 차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넣을 때 하나를 빼기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좀 어쨌든 드는데 네. 일단은 저는 뭐 코인테크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고 잘 알고 있는 종목이고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코인테크요? 왜 좋아하세요?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실적이 좋아서 그래요? 아, 뭐 실적도 좋고 네. 이제 2차 전지 저는 갈 때 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자회사 탑머티리얼즈라고 해서 탑머티. 작년 3월달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매출에 대한 반영이 아직 안 됐어요. 이번에 반영이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그 탑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코발트 양극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유일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큰 폭에 대한 상승이 또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인테크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한 종목밖에 없어서 저희가 좀 치열하게 싸움을 해봐야겠네요. 그래요? 거기에다 2차 전지잖아요. 그렇게 욕심나요? 네. 아. 오늘 왜냐면 어제 담았던 종목이 네. 오늘 목표가 바로 달성했잖아요. 제가 그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담을까요? 제가 담으면 목표가 잘 가던데. 그거 좀 설득이 되네요. 그쵸? 제가 담으면 좀 미안하긴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뭐 너무 담고 싶으니까 큰 마음으로 네.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따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결정해 보는 걸로 하고요. 예. 우리 박수범 고수님, 네네. 오늘 종목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셨는데 네. 워낙 뭐 포트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하시니까 네. 오늘 또 어필할 포트 내에서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다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피플바이오도 마찬가지로 IB 투자 지금 4종목이 국전약품, 신테카 바이오까지 4가지가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고요. 그리고 게임주가 한 종목 있습니다. 이제 NC소프트도 뭐 최근에 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 오늘 같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다음 주 좀 우리 좀 한번 좀 기대해봐도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포트 구성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네네. 피플바이오, 국전약품, 신테카바이오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가장 비중이 많잖아요. 제약바이오가.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주 혹은 이제 3월 안에 바이오가 가장 좀 팍 한번 시세를 분출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네, 있죠. 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번 주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삼형제도 엄청나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 예.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대형 제약바이오 쪽도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왜 이 친구들이 지금 움직여주냐? 그동안 주가가 조정이 상당히 좀 많이 받은 상태고요. 받은 상태에서 지금 뭐 환율 시장이 좀 약간 불안하게 급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다 원자재 가격까지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급등락이 좀 진행 중이죠. 아직까지는. 여기에다가 또 뭐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이미 우리 시장에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좀 피해서 경기 민감주를 피해서 좀 대응을 해본다면 제약바이오와 게임이 저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포트에서 함부로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종목까지 채워낸다. 뭐 이러면 제가 종목을 더 가지고 나오고 싶지만 네. 지금 5종목을 빼기에는 완성체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빼기에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 했나요? 한 종목 빼기가 뭐 그런 네. 상태입니다. 네. 다음부터 이제 종목을 편입 안 하시면 저희가 판넬을 하나 제작해서 거기에 그냥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메타로 연결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도 박수원 매니저님 관련된 채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 팬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도 아무거나 나와가지고. 하나 좀 채팅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은 없나요? 네, 욕은 전혀 없어요. 욕은 아니 없죠. 팬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요? 그거 올려주시면 김속슬님께서 요즘은 수범이 형이 다 웃기네 이렇게 저랑 하는 게 제일 재밌죠 사실은. 재밌어요. 매경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제가 네. 최애예요. 좋아하는 또 아나운서님이다 보니까 방송할 때 너무 재밌어요, 진짜. 제가 생각할 때 매경에서 유일하게 박수원 매니저님을 웃게 할 수 있는 게 저 아닐까. 두 분도 좀 굉장히 예. 유쾌하시고 잘 이렇게 좀 웃게 만들어주시니까 뭐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 종목이라든가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예. 그리고 방송하는 데 또 편안하게 또 하다 보면 너무 편안한 거 아니에요? 너무는 아니고 좀 약간 긴장감을 가지고 약간의 긴장감. 알겠습니다. 네,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 네.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좀 빨빨 생각한다는 분들이 아니 멘트 없으면 그냥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부담감을 떨쳐내세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네. 편하게 네. 편하게 가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포트에서 베스트라고 하시니까 사실 더 이상 여쭤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쭉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튜브에 코인테크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그거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뭐죠? 저희가 첸첸님. 집단지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첸첸님의 코인테크는 연기금 수급이 거의 없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는 확실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이제 뭐 해외 쪽에서 이제 지사에서 근무를 했었죠. 골드만에서 했었는데 예.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내에 이제 펀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올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스몰캡이라도 2천억 이하는 건드리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4천억 이상짜리만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액티브하게라도 편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자체가 외국인들이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가총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중에 이제 우상향 추세가 올라가면서 증자를 때리고 그 다음에 시총이 높아지면 그때 이제 다시 추세 타고 움직일 때 추세 매매를 하러 들어오겠죠.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연기금 같은 경우도 롱 포지션으로 아직은 들어올 타이밍이 아닙니다. 예. 그런 또 답변을 네. 해 주셨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더 설득이 돼가지고 그쵸. 예, 더 마음이 갑니다. 가위바위보를 꼭 제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말씀을 음. 드렸잖아요. 근데 아미새님께서 양보 좀 하시지 민수 하나님 굳이 가위바위보 욕심쟁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8년 차를 무시 못하겠는 게 금방 쫓아오더라고요. 예, 금방 쫓아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얼른 위로 올라가 있어야 그나마 마음이 좀 안정이 됩니다. 제가 8년 차인 게 방송의 또 재미를 위해서 딱 이렇게 3, 4주 차까지 딱 따라잡힐 때 말 때 그거까지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하고 솔직히- 싶네요. 근데 진짜 예. 솔직히 조금 무서워요. 따라 잡힐까 봐. 그렇죠. 기대하세요. 그래서 예, 이따 가위바위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리고 우리 예. 뭐 황태규 교수님 종목들도 쭉 보면 포트에서 동국 RNS 있잖아요. 오늘 장에서 잘 갔었죠. 네, 뭐 지금 비교적 플러스 그랬죠. 7.24% 보이고 있거든요. 뭐 근데, 대동도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동국 RNS 자랑 동국 한번 RNS? 해주세요. 네. 저 제가 같- 담았다가 뺐던 종목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예. 저는 막 빨리 막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갈 만한 자리에서 수급하고 재료가 있으면 좀 미리 사가지고 한 2주 정도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미 한 15% 20% 수익 내고 있으면 다른 전문가가 추천하고 약간 이런 꼴이거든요. 먼저 약간 들어가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네. 느리긴 합니다. 예. 길목에서 기다리는. 예, 그리고 팔고 나면 오르고 다른 사람들이 팔고 나면 아. 오르고 약간 그래요 제가. 그런 사실 스타일의 대동 제가 팔까 말까 고민이 사실은 많았거든요. 아, 근데 기다리길 잘했네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 공부를 조금 하다가 예. 뭐 경제방송에서 대동 추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침에 아, 그래요? 장시작 전에. 그래서 이거 오늘 대동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과거에도 제가 유가, 가스, 원자재 관련해서도 기억나시겠지만 아무도 이 얘기 안 했어요 그때. 맞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쪽집게 네, 고수님이셨잖아요. 나중에 9월 달에.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네.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항상. 알겠습니다. 박수원 매니저 지금 핸드폰으로 네. 게임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보고 계셨죠? 차트 같은 거? 아, 네. 지금 어떤 얘기를 하면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까? 네, 그걸 좀 고민하고 있어서. 아, 뉴스 보고 있었던 겁니다. 분석하고 있었어요. 게임도 자, 잘 깔 거라고 해서 예. 게임하고 계셨던 건 아, 아닐지. 네,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PD님한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여기 PD님 무서워요. 아, 예. 무서워요. 한번 혹시 맞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 PD님이 그렇지는 않아요. 네. 건설주를 한 3, 4년 들고 계신 아주 지독한 분입니다. 아, 정말 그래요? 무서운 분이에요, 아. 이분.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설주를 3, 4년 들고 계셨습니다. 심지가 있네요, 심지가. 예, 이제 거의 제자리로 왔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아, 방송 무서운 시작하기 분이에요. 전부터 항상 그 얘기를 인이어로 듣잖아요. 네, 무서운 오늘은 분이에요. 얼마큼 갔다, 얼마큼 남았다. 무섭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저희가 결정을 한번 해보죠. 결정을 해서 네. 아까 코인테크 진짜 가져가고 싶어요? 아. 진짜 가져가고 싶으면 제가 가위바위보 할게요. 채팅창에 근데 네. 다들 예. 야, 뭐요? 안 보이나요? 아나운서님한테 양보를 좀 해주라고. 네. 제가 너무 욕심쟁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제가 또 없어 보여요. 뭐 그걸 제가 내려고 가져가면 또 뭐가 됩니까? 저도 정정당당하게 이겨서 가져갈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주먹 내시고 가위 내래요. 팔고 뭐라고요? 주먹을 내시고 주먹 내고 제가 가위를 내면 된대요. 네. 아 진짜 내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가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신 가위바위보 해드릴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 박성 그러면 매니저님 해주세요. 좋아요. 진짜 네. 이기셔야 돼요. 저 진짜 이겨야 돼요. 코인테크 무조건 알겠습니다. 간다고요. 뭐 내실 거죠? 뭐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묵직하게 내세요. 네, 어떤 거 네. 내실 거예요? 아무거나 내세요. 아무거나. 아, 저 아무거나 낼까요? 네. 두 아, 분 역시 심리학 박사님이시라고. 박성 매니저님이 이기시면 제가 가져가고 임민수 아나운서가 이기면 임민수 아나운서가 가져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올려주세요. 네? 민민수 제가 이렇게. 아 가위바위보 예. 남자는 주먹 아닙니까? 남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주식 지날 만에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저 지금 이겼어요. 자 이겼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뺏겼네요. 자 그럼 코인테크를 제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따로 포트 수정하시는 건 없고요. 아 골드만삭스 일단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코인테크 저 거 먼저 일단은 할게요. 네. 자, 포트 편입. 골드만삭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코인테크 넣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넣도록 하고 네. 빼야 되는데 저 하나 요것만 정말 짧게 20초만, 한 30초만. 하나 시스템 너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황태규 매니저님 종목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단기적으로 움직임은 없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뭐 추세 자체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시간 싸움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빨리 수익을 내셔야 되는 입장이시니까 하나 시스템 아쉽지만 제외를 하고 예. 코인테크로 좀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이 안 좋아서가 네네. 아니고 지금 생각보다 속도가 좀 더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교체를 해서 하나 시스템은 빠지고 그리고 코인테크는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인테크가 확실히 좀 더 잘 갈 것 같기는 해요. 제 네네네. 느낌에는. 명망꿀이 안 되기를. 근데 자꾸 왜 제 머릿속에 자꾸 명방꾼 계속 제가 이런 생각을 원래 안 하거든요. 저도. 이 징크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잘 그럼 갈 거예요. 코인테크 잘 갈 겁니다. 코인테크 잘 화이팅 갈 합시다. 겁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민수 아나운서는 네, 저는 오늘 대동과 PNH테크 목표가를 터치했으니까 익절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따로 편입은 눈물을 머금고 없습니다. 없네요. 인터파크는 그대로 네, 간다. 인터파크는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인터파크는 다음 주 중으로 예. 좀 잘 갈 것 같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믿고 제가 인터파크는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이제 뭐 샵 2034 무료 방송 뭐 이런 것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성원 매니저님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그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건 제가 네네. 진행한 적도 있었는데 스치면 임신님께서 박성원 매니저님 낮 방송 용어 상박이 좋아요, 전참투가 좋아요 이렇게. 알러브 스상. 스상? 알럽상. 예, 알럽상. 예. 거기선 또 딴 얘기 하시는 거 아니고? 그때 와서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럴 수가. 지금 현재는 알럽 스상. 전략적 교체 매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스상이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무료 방송 듣기 전에 코인테크 일단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본인도 갖고 계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가격 전략을 좀 듣고 저도 그거 한번 참고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가격 전략만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 오늘 뭐 종가에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매수가 밴드 29,5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짧게 29,000원 잡아주시고 목표가 32,500원으로 단기적인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9% 정도 네네. 봐야 되겠네요. 샵 9% 정도 수익을 좀 목표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인테크 알아봤고요. 이제 샵 2034 그리고 박수. 무료 방송. 오늘 무료 방송 하세요? 네, 합니다. 네. 나온 김에 그냥 다 하고 가시는군요. 그렇죠. 예. 자, 일단 뭐 무료 방송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중고자동차 관련된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기업 진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 좀 움직였었죠. 그리고 거기에다 지금 현재 다음 주에 대한 스케줄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우리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스케줄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30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황태규 매니저님은 샵 2034 황사부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을 좀 주로 제공해 주세요?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시황은 당연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곽광받을 섹터를 미리 선점하는 차원에서 뭐 대장주 위주로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움직임이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국적으로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선침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와 같이 하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 그 회원분들이 이제 너무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루스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여쭤보셔가지고 문자 켜시고 네. 그 번호에는 샵 2034 이렇게 쓰시고 내용이 황사부. 네, 황사 내용에 황사부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이제
링크를 또 보내드리면 링크 따고 들어오셔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전참투 월요일 날에 어떻게 또 진행될지 또 네. 궁금하기도 한데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종목 상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려놓으신 종목들 지금 매니저님들이 쭉 분석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박수원 매니저님과 황태규 매니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종목을 구해드리겠습니다. 구해줘 내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매니저님들 또 오셨네요. 아까 보셨던 분들 같은데 네. 오늘도 종목을 위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께 만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네. 만도 흐름이 어떻게 될지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만도는 뭐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동차 관련된 회사죠. 일단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뭐 좋진 않습니다. 지금 혹시 매수가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까요? 매수가와 지금 선영님이라는 분께서 59,000원 이요. 자동차 자율주행 좋은 데서 좋다고 해서 만도를 샀는데 물타기도 네. 포기했다고 합니다. 일단 59,000원이시면 상당한 지금 낙폭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만도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혹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거는 이제 현대차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만도도 주가 추이를 보시면 자, 지금 현대차 보고 계신데 자, 다음 화면 만도입니다. 자, 만도도 거의 비슷하죠. 항상 이게 같이 움직이는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묶여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자동차 쪽에 대한 어떤 부진한 영향들이 좀 있습니다. 러시아발 사태도 그렇고요. 거기다가 지금 아무래도 자동차용 이제 반도체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죠. 물론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량용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은 생산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생산 라인들을 계속 증설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뭐 증권사라든지 업계에서의 전망은 역시나 상반기는 조금 아직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지만 하반기 때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어떤 공급 부족 현상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문제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과연 지금 수준에서 저점을 만들고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텐데 지금 일단 수급을 좀 잠시 살펴보면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3월 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제가 항상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언급을 드리는 게 실적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사지 않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들은 좀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추가 매수는 좀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들어오면서 상승 기울기가 좀 더 가파라졌을 때 그럴 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홀딩을 좀 하시는데요. 저점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기술적인 반등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저라면은 지금 최저가가 한 42,050원이거든요. 제가 보여주는 마지노선은
41,000원입니다. 41,000원까지는 손절 라인으로 좀 보시고요. 여기 지지해 준다면 좀 충분히 되돌림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한 5만 원 정도, 물론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되돌림을 감안했을 때는 한 5만 원 정도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 그 다음에 이평선과 그리고 매물대가 다시 두꺼워지는 구간을 좀 보면 121선과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5만 6천 원 정도, 이 정도를 2차적인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를 꼭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수급이 다시 한번 매수 전환하면서 그리고 나서 21선 위에 완벽하게 좀 안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씩 분할로 추가 매수하는 것도 조금씩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가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는 꼭 기억하셨다가 대응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우리 황성수 매니저님께 여쭤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인데요. 2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가 18만 원이었고 언제까지 내려갈까요? 라고 했어요. 예,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1월 중순 이후로 한번 크게 반등을 줬었는데요. 바로 이제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화장품주들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종식돼 가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은 아무래도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이제 벗게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뭐 이제 모든 주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으면은 예전에 마스크 쓸 때는 뭐 여성분들이 그 화장을 얼굴 전체로 다 안 했었는데요. 근데 마스크를 벗으면 얼굴 전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화장품을 그전보다는 많이 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상당히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 때문에 지난 그 1, 2월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였었습니다. 근데 3월 들어서 주가가 다시 좀 내리막길을 좀 걷게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화장품은 특히 이제 수출 비중 중에 그 중국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자, 근데 중국이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좀 확산되다 보니까 락다운에 대한 좀 우려감도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감 때문에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그동안 좀 주춤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상당 부분 좀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뭐 현재 주가 라인 근처인 한 14만 원. 14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구간, 제가 좀 차트에 좀 줄을 껐는데요. 이 구간은 항상 보면은 좀 지지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부터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이 있는 가격대가 바로 요 구간이고요. 14만 5천에서 15만 사이. 이 정도의 좀 지지 라인만 좀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가능해 보이고요. 자, 만일에 이 지지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추가로 좀 더 하락한다면은 그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뭐 그렇지 않다면 좀 더 보유하시되 만일에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매수 단가인 18만 원 전후 구간이 어느 정도 매물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18만 원 전후관을 어느 정도쯤 이제 돌파해 나가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고 그래서 보유 여부를 한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뭐 연간 실적 추정치를 보면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434억 원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4,455억 원. 이제 내후년에는 5,435억 원으로 1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 원씩 꾸준하게 계속 좀 증가하는 종목입니다. 이런 실적 성장세를 감안할 때 뭐 제가 볼 때는 쉽게 이제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을 걸로 보이시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지지 라인에서 지지되는지만 일단 먼저 체크하시고 보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지지선을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우리 정은은님의 세방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9,923원, 뭐 9만 원에 가까운 매수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비율은 5%, 이 종목 상담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다행인 부분은 이제 비중이 조금 작으셔서 충분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방전지는 아시다시피 일단은 축전기 관련돼서는 뭐 선도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지금 자동차 업종의 어떤 흐름과도 좀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이제 작년 이제 초반이죠. 초반에 또 워낙 또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이때 나왔던 거품들이 좀 빠지는 기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태.
상태입니다. 일단은 작년에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작년에 실적도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하향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일단 최근 들어서 일단 좋았던 부분들은 일단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들도 지금 5거래일 정도 나와주고 있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담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점 일단은 수급적으로도 좀 기대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가 보양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 저평가 구간인 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일단 긴 시각으로 좀 보시되 일단은 5% 비중이시니까요. 급격하게 또 비중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종목을 급하게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시장이 변동성이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 종목을 일단 1차적으로는 한 75,000원 정도 선으로 조금 목표가를 좀 가져가시고 좀 긴 호흡으로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61선 부근이면 어떻게 보면 3월 고점 바로 위거든요. 그 부분 위에 안정적으로 좀 안착을 했을 때는 한번 추가 매수 좀 고려하시면서 그래도 너무 큰 비중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75,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고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이 89,000원대 후반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그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한 가격을 2차 목표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목표가이기 때문에 1차, 2차 이렇게 나누셔서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방전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매수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우리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피포시니님의 종목이고요. 비중은 10%.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올리셨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한번 볼게요. 네, 아시아나항공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재반 여건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공 섹터는 특히 환율과 국제 유가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게 되는데요. 이제 비행기는 이제 석유를 이제 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은 그만큼 연료비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커지게 되고요. 최근에 국제 유가가 많이 좀 오르게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에도 상당히 민감한데요. 왜냐하면은 항공업체들은 그 항공기를 직접 매입하기보다는 리스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용료를 좀 달러화로 어느 정도 좀 지급을 하는데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부담해야 될 달러 부채가 많아지기 때문에 항공업체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재반 여건들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은 3월 이후로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 이어갔고요. 특히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제 해외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해외로 나가고 그리고 해외에서 또 국내로 입국하는 이런 좀 수요가 계속 좀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항공기에 대한 이런 여객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보니까 이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기간도 많이 좀 단축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개선이 된다면은 항공업종에 대한 이런 좀 기대감도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 박스권의 상단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18,000원 구간이 단기 지지대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 저항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한 22,000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가가 한 21,250원인데 단기 저항선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매물이 있는 한 단기 저항 구간을 어느 소화하고 한 단계 더 레벨업 시도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유가가 이제 100달러 구간에서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은 충분히 좀 더 유가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화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공업종도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레벨업 시도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22,000원 구간의 저항 구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돌파해 나간다면은 그 다음 구간은 제가 볼 때는 한 24,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 24,000원 정도도 어느 정도 좀 매물이 좀 쌓이는 구간인데요. 24,000원에 이런 매물대까지 좀 소화한다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한 29,000원 전고점 라인 정도까지도 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저항 구간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우리 은결님의 종목이죠. CGV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5%고요. 매수가는 27,050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갑자기 영화가 보고 싶더라고요. 많이 오른 종목은 손 안 댔는데 제가 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발을 담궜다고 합니다. 네. 리오프닝 조용하던데 저 물린 건가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은 CGV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가 잘 아는
회사죠. 네, 왜냐하면 그쵸? 영화 관련된 가장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당연히 코로나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적자가 굉장히 컸지만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자폭이 좀 줄어드는 후반 들어서 적자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은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도 적자란 기업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단기적으로 최저가가 19,800원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28,000원까지 넘어갔었으니까 단기적으로 40% 이상 거의 급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셨다는 거는 사실 조금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일단 지금 200일선 부근에서 저항받고 오늘 3%대 후반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라면 지금 26,000원 정도까지 빠진다면 일단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로 급등이 많이 나왔고 실제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26,000원 정도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 투매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빠르게 이 정도 선에서 지지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금하셨다가 오히려 쭉 빠지고 나서 눌림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 재접근을 고려하시는 게 오히려 더 수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끌고 가다가는 오히려 큰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단기 급등은 단기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도 좀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연기금들이 조금씩 담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래도 외국인들 매물을 조금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관도 오늘 좀 던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단기 조정 고려해서 방금 잡아드린 손절가 라인 지키시면서 만약 반등이 지지하면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2매물대 구간이니까요. 저항이 좀 생길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대로 보시고요. 그리고 26,0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J, CGV 눌림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을 때 재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은 우리 헬로 수연님의 종목입니다. 위메이드고요. 107,000원에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중은 10%인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조언 부탁드린다고 하셨네요. 예, 그 위메이드는 뭐 그동안 이제 손실을 크게 본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뭐 10만 7천 원 정도면 뭐 손실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위메이드는 뭐 지난해 뭐 위믹스라는 이 가상화폐 관련된 실적을 빼면은 실적이 뭐 좋지 못했다라는 좀 분석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고요. 앞에서 제가 9회조 다음 주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 말씀드렸는데 뭐 요 종목도 뭐 메타버스 NFT 관련주다 보니까 지난 11월에 고점을 찍고 최근에 뭐 거의 한 뭐 절반 이상 크게 뭐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뭐 지금 구간은 어느 정도 200일 선과 딱 맞닿아 있는 구간이고요. 최근에 뭐 주가도 지금 보면은 한 10만 원 정도는 좀 지지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구간에서는 뭐 추가적인 좀 하락보다는 다시 한번 더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직은 뭐 완전히 여기서 바닥을 좀 확인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만일에 좀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한 11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 구간이 단기 좀 저항 매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저항 매물 소화한다면은 그 윗단에 한 14만 원 라인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뭐 NFT나 P2E 게임에 대해서는 지금 뭐 현재 정부가 뭔가 좀 규제를 좀 완화하려는 이런 좀 분위기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위메이드는 그동안 그 이제 뭐 P2E 게임을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은 좀 모멘텀을 좀 가져오면서 시장 대비 좀 차별적인 흐름을 좀 보였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뭐 기존의 그 재료가 앞으로 좀 규제 완화로 인해서 좀 더 탄력성을 좀 띨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하시고 한번 좀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일선 구간에 지지력을 일단 체크해 보시고 좀 대응해 보시고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저항 구간에서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어느 정도 반등을 통해가지고 좀 트레이딩 측으로 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위메이드 200일선 지지선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다음은 우리 크레용님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매수 19만 8천 원에 했다고 합니다. 네. 비중은 30%인데 26만 원에 매수해서 매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추매해서 가격을 조정했는데도 계속 하락한다고 하시는데 오늘 반등 회제가 나오는데 추매해도 될까요? 늦깎이 줄인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 19만 8천 원인 거죠? 네. 일단은 저라면은 결론적으로는 홀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만약 지난주였다면 사실 조금 불안한 면이 좀 있었어요. 물론 저는 지금 변동성은 있어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분명히 저점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섹터를 제가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다수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회사죠.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도 숫자로 확인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조정은 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구간인데 사실
오늘 이제 보호 예수가 한 보니까 지금 한 450만 주 이상 이렇게 풀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7%대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때 볼 때 보호 예수가 풀리는 날인데 주가가 안 빠지고 오히려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급등이. 그렇다면 지금 매수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오히려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차트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관들도 그렇고요. 투신과 그리고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물론 장 초반에 바로 들어왔다기보다는 오늘 어차피 보호 예수가 풀리는 날이니 매물이 혹시 많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일단 저가에 좀 담아가는 전략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 보호 예수 일정이 오늘 해소가 됐기 때문에 물론 내일이나 모레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 라인만 잘 정하고 거기만 잘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가면서 2만 원대 좀 이상까지 보면은 한 121선 정도까지 저는 좀 길게 목표가를 잡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 꼭 잡아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는 13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많이 좀 지금 현재가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일단 13만 원 정도 선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끌고 갈 만한 그런 펀더멘탈은 좋은 기업이니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121선까지는 한번 길게 목표가로 가져가 보시고 방금 잡아드린 손절가는 꼭 지키시면서 좀 길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홀딩 의견 주시면서 손절 라인 13만 원은 꼭 지켜달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엔 삼성전기 보도록 할게요. 고영옥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 18만 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네, 뭐 삼성전기는 삼성그룹의 바로 이제 IT 부품 업체입니다. 네, 산에 이제 많은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은 물론이고 그 MLCC 그리고 FCBGA 같은 이런 그 반도체 PCB를 공급한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갤럭시 S22가 GOS 그 논란이 나타나다 보니까 기존에 예상한 것보다는 좀 출하량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감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MLCC 업황이 좀 회복되는 게 좀 지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갤럭시 폰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갤럭시 이제 폴더블 폰 쪽에 이제 부품 공급이 이제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좀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중국향 매출도 이제 2분기부터 시작되면서 이런 IT 부품 특히 스마트폰 쪽에 카메라 모듈 쪽에 부품 공급이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좀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MLC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업황이 좀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감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자동차 전장 쪽에 그 수요가 늘면서 MLC 쪽에 업황도 살아나고 있고 가격도 점차 반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패키지 기판 쪽의 사업도 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크고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실적 대비 낙폭이 상당히 좀 과도한 종목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올해 연간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 레벨은 상당히 좀 저평가된 구간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15만 정도만 좀 지지가 된다면은 충분히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최근에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다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실적은 물론이고 최근에 이런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커진 상황이고요. 또 메이저 수급까지 유입되면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한 18만 원 매수 단가 라인 정도까지는 갈 만한 종목이니까 그 점 참조하시고 계속 보유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까지 의견 들어봤고요. 우리 매니저님들을 따로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황 매니저님부터. 예, 샵 2034로 항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시면은 저희 그 노란토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구해줘 다음 주에서 올려드린 그 자료는 물론이고 또 여러분들 뭐 궁금증도 많이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님도 친구 되는 방법 있죠? 네. 자,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작년 10월 이후에 오랜만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녹스를 소개해드린 이후에 고점 기준으로 한 40% 수익이 났었는데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된 종목에 대한 자료는 내일 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전달해드릴 테니까요. 관련 자료와 그리고 주말 모방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2034번으로 박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와 코드 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스치면 상한가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